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이차전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이제 테슬라 훈풍의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장중에 9%가 지금 넘게 오르고 있어요. 예, 넘게 오르고 있고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5% 이상 상승 중.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년간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이 됐는데 아직 그 목적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적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제 보합, 약보합으로 지금 39만 원, 9만 3천 원대를 돌파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 전반의 상승세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배터리 공급 기대감이 직접적인 촉매제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22조 규모의 테슬라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거를 계기로 삼성 SDI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성과 이 테슬라의 동맹, 이 소식에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그런 모습이 또 나와 있고, 특히 지금 이번에 삼성 테슬라 협력 강화로 인해서 작년부터 바닥을 외치던 일부 전망과는 달리 2차전지주가 드디어 V자 반등에 대한 그런 흐름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처음 이제 5월 달이죠. 5월 달에 이제 저점 확인, 저점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가 5월 27일, 28일 이제 연속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관련주들이 놀랍도록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주식 투자에서는 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의 분석을 따라가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의 분석과 본인의 관점을 잘 접목을 해서 투자의 관점을 잘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이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에서 많은 사실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사실 왜곡된 정보들도 많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과장된 표현으로 기존 언론 보도보다도 더 정보력이 강한 그런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필터링만 잘 한다면 투자의 관점을 잘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랜 기간 근거 없이 저점을 주장해온 이야기들과 달리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진정성 있는 분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똥주와 금주를 가려내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게 앞으로 향후에 2, 3년 내에 2차전지 업계에 호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오늘 분석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10년 동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과 테슬라는 협력 자체가 반도체 분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파장이 배터리 사업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는 이번에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칩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10년간 이어진 협업 관계를 재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일론 머스크 CEO도 자신의 그 트윗 계정인가요? SNS를 통해서 삼성전자 회장과 직접 영상 통화로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이렇게 또 어필을 했고 이 양사의 강점을 활용해서 훌륭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또 삼성과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또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의 이 기술력 우려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TSMC와 삼성전자 둘 다 훌륭한 회사고 앞으로 일하게 되어서 뭐 영광이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에 대한 어떤 그 파운드리 기술을 적극 옹호하는 그런 또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 측에서 삼성과의 동맹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뭐 취지겠죠. 그래서 머스크가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 삼성 텍사스 신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i6이 자율 주행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고 발표된 22조 8천억 원은 최소 금액일 뿐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해외 호재들이 이뿐만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후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삼성 SDI가 최근에 국내에서 진행된 약 1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 중앙 입찰에서
그 자사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알루미늄 기반 배터리로 전체 물량의 약 80%를 따내면서 압도적인 수주 실적을 또 올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능 NCA 기술력을 앞세워서 국내 ESS 시장을 선점을 한 것인데, 비록 ESS 분야에서는 LFP 배터리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추세였지만, 삼성 SDI는 특유의 이 고밀도 그 배터리 기술로 틈새를 공략을 하면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게 이제 추후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ESS의 시장의 어떤 프로젝트에서도 삼성 SDI가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도 이런 그 영향을 따라서 앞으로 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대장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5조 9,442억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장난이 아닌 게 작년 매출의 2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LG엔솔의 이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계약 기간이 2027년 8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공시를 보면 그 다음에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최대 7년까지 이 익스텐션이 가능한 그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 물량 공급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급도 협의된 상황이라서 실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종 규모는 더 커질 잠재력이 여기에 이번 공시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약 금액 43억 달러 규모, 그다음에 계약 기간 8월 1일부터 2030년, 이제 반등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2030 7월 31일 3년 단 고객 협의 시에는 이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추정 물량은 50기가와트 규모로 이제 셀 단가는 85달러 정도. 그리고 공급 대상은 비공개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업계에서는 테슬라 ESS용으로 강하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엔솔이 고객사를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테슬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실제 테슬라가 금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 내 기업으로 LFP 배터리를 조달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었어요. 예, 그리고 마침 이제 LG엔솔이 뭐 아시겠지만 미국 현지에서 LFP 배터리를 양산 중인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는 그 시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LG엔솔이 지난 5월부터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북미에서 ESS용 LFP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배터리사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유일합니다.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거대한 이 ESS 프로젝트에 필요한 LFP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는 대한민국의 LG에너지 솔루션이 낙점되었다고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공급 규모를 역산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50기가와트에 달하는데 이 정도 대량으로 ESS 배터리를 발주할 업체는 테슬라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나오겠죠.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빅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계약 수주로 인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사업 포트폴리오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LG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력인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 외에 이제 LFP 배터리랑 ESS 부분으로 공급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어요.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 일찍이부터 지금 뭐 이 LFP 배터리 확대 전략을 준비를 해왔고, 작년 말에 보면은 미국의 이 애리조나주의 ESS 전용 LFP 공장을 지을 계획이 있었으나 이제 투자 불확실성으로 해서 일시 보류했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존의 미시간 공장의 라인을 LFP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예정보다 1년 앞당긴 올해 2025년 5월부터 LFP 양산에 돌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제 대응 덕분에 북미 LFP 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을 해서 이번 테슬라 향해 이제 초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올 3월에도 그 어디였습니까? 델타 일렉트로닉스로부터 이제 4기가와트 규모의 가정용 ESS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고, 뭐 이제 ESS 수주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테슬라라는 초대형 고객사까지 확보를 하면서 향후에 북미 ESS 이 배터리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인제 달려가는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달려가면 뭐 이천전지 업계의 이 저점 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이 업계 향방에 이제 우상향 가능성이 되게 크고 핵심 플레이어로 이렇게 올라설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지금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을 하고 추가 물량 공급도 할 수 있다고 또 향후 실적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이런 부분들이 인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글로벌 배터리 시장 흐름과도 맞물려 있어요.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용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시장은 LFP 배터리 이 중심으로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지금 2023년 현재 글로벌 ESS 배터리의 이 80%가 LFP 계열로 채워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LFP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미국 에너지 시장 규모도 지금 보면은 2023년 누적 보면은 19 기가와트에서 2035년, 36년 접어들면서 250 기가와트까지 근 1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전에도 5월 27일, 28일 날 이제 그 전에도 방송을 한번 5월 초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렸죠. 앞전 방송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남들 이제 저점이다, 저점이다, 작년, 재작년부터 저점이다, 신저점 계속 갱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감 없이 그렇게 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2차전지 관련해서 아예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작년, 재작년. 저도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희망적인 말을 그 당시에 했으면은 조회수도 올라가고 또 구독자도 많이 붙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또 한 네 군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군데에서 이천지 관련해서 이제 토론 방식으로 해서 유튜브 출연 섭외도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걸 마다했습니다. 왜? 지금은 이천지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뭐 이렇다 할 얘기를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천지 관련해서 몇 번 방송을 이 물량 조정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강하게 또 어필을 또 어, 했죠. 매도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을 겪고 지금 이제는 저점을 확인을 하고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테슬라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북미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지금 비즈니스를 매우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차이나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ESS용 셀을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지면서 거기에다 이제 관세 장벽 그 이슈로 인해서 미국 내 생산되는 그 LFP로 눈을 돌렸고 결국에는 그거예요. 우리가 또 윈윈 할 수가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계약을 통해서 미국발이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의 이제 전기차용의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용 LFP까지 공급하는 그 파트너가 됐고 또 K배터리가 중국 의존도를 탈피를 해서 북미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계에 후풍이 볼 가능성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원전 르네상스 두산에너빌리티도 엄청 이제 처음에 저가에서 처음 말씀드렸고 목표가를 8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뭐 금세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탈중국에 대한 그 LFP 전략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 공장에서 ESS용 지금 LFP 배터리 양산 검증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미 2024년도에 시제품 개발을 마치고 테스트까지 마쳐서 조만간 국내 생산 체계를 갖춰서 본격 양산 채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보면은 SK온이 하이니켈 배터리에 집중을 해왔는데 이 LFP 안정성이 올라가고 고효율도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시장이 급성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2026년경 양산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LG엔솔의 선제적 수주로 인해서 북미 ESS, LFP 시장에서 LG엔솔이 한 발 앞서간 만큼 SK온도 조만간 국내외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할 것이고 추가 수주 전에 뛰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3사, 삼성, LG, SK 이 3사 간의 ESS 시장 경쟁이 본격화가 되는 그런 어떤 초기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 향후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저점을 찍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런 글로벌 호재들이 이어지면서 2차전지 주에 이제 모처럼 훈풍이 불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겠죠. 예, 중요한 거는 뭐 실적과 수주로 증명이 되는 그런 모멘텀을 얻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라는 어떤 그 확실한 수요처를 등에 업은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투자 심리 개선이랑 뭐 실적 전망 역시도 이제 밝아지면서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무엇보다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에는 똥도 있고 금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된 분석과 판단으로 옳은 종목, 그다음에 잘못된 종목을 가려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2차전지 테마에 편승을 해서 뭐 저점이다 저점이다 무분별하게 책임감도 없이 난립한 일부 뭐 전문가들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 그 코멘트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되게 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필터링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 이후에는 이 지금 뭐 금양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는데 금양도 이제 8월 2일 날 예정된 납입금이 들어오면 밀렸던 그 협력업체 대금 3,300억 원이었나요? 그리고 단기 차입금 2,400억 원 등의 이 막대한 부채를 상당 부분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해소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해도 연말까지 공장을 완공하고 수익을 내기까지 갈 길이 멀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요 정체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죠. 그래서 배터리 업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쌓아뒀던 이런 그 자본을 쌓아뒀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조금 다른 그런 업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험로가 예상이 돼요. 결국에는 같은 2차전지 테마라도 섹터라도 업 기업이라도 기업에 따라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기술과 글로벌 파트너를 갖춘 기업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상향 되면서 금처럼 빛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제는. 네. 일정한 그런 어떤 일시적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진짜 실력을 갖춘 그런 종목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기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2, 3년 내 K배터리 산업에 닥칠 진짜 미래 호재 7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호재는 여러분들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그냥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어, 친기업 친산업 정책.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이천지 산업을 전폭 지원을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뭐 아리백 그 산업단지 특별법을 추진을 하면서 해당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각종 규제를 제로 수준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풀어주겠다고. 초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리백 산업단지가 기업이 사용하는 그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산업단지인데요.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면은 이 솔라,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뭐 이런 전기만 쓰는 대신 온갖 규제를 확 다 푼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교육, 그 다음에
정주 여건 지원부터 전기료 대폭 할인 같은 그런 어떤 파격적인 그런 어떤 그 인센티브까지 좀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제 완화 인센티브 덕분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마음껏 투자를 하고 혁신할 사업 환경을 제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설비에 투자를 하면 세금 감면이랑 보조금을 얻을 수 있게 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망 우선 접속 같은 지원책도 병행이 돼서 신재생 전력 사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니까 뭐 배터리 업계는 금상첨화겠죠.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2000지 생태계 전반의 확장을 촉진할 그런 전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중소협력사들도 덩달아서 혜택을 보고 R&D 예산 확대나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지원 등을 통해서 배터리 밸류체인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또 마련될 것일 같아요. 자,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부산 시측에 또 이제 뭐 의원이 얘기를 해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이 되게 낭비해요. 이차전지 이 드림 팩토리 2 이 공장이 지금 이렇게 멈춰 있다는 것 자체가 부산시에서 제 생각에는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태를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움직이고 같으니까 8월 2일부터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서 또 관계자와 또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저희 이제 싱가포르에 지금은 있지만 또 입국을 해서 또 자세히 또 살펴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모습, 배터리 산업의 미래가 든든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제는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유럽 그 현지 생산 확대입니다. 최근에 지금 이 IRA나 이 유럽 그 무역 규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삼성,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같은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현지 공장의 설립 속도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현지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해야지 앞으로 이제 혜택이 또 많을 것이고 관세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네시주, 오하이오주, 미시건주 빼고 생산 라인을 공격적으로 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물류비 절감, 그다음에 보조금 요건 충족, IRA가 어떻게 이제 좀 변화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비용 경쟁력을 그렇게 또 키워왔고 삼성 SDI도 지금 스텔란티스와 지금 또 손을 잡고 미국에 합작 공장을 지은 그런 부분도 있고 GM과 별도의 협력 논의를 하는 그런 어떤 또 움직임도 있고 뭐 포도 합작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현지 생산을 늘리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뭐 AMPC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이 완성차 업체랑 관계가 끈끈해져 가지고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관세나 뭐 이런 어떤 무역 장벽의 위험을 또 낮출 수가 있습니다. 유럽도 뭐 아시겠지만 2027년부터 배터리 원산지 규정을 강화를 하고 CBAM이라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거를 또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에 앞으로 이차전지 이 관련해서는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해외에 나가서 공장 짓는 노력이 앞으로 2, 3년 내에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입지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네, 지금 예전에 이제 투자를 해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선점을 하면 결과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예, 앞으로 2, 3년 뒤에.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현지 공장들이 풀가동이 되면 K배터리 세계 점유율이 쑥쑥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제는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AI랑 데이터 센터 열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AI에 대해서 알고 요즘에 또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급증뿐만 아니라 요즘에 챗GPT 또 많이들 이용하시죠. 아직
좀 문제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라는 또 뭐로 이런 플랫폼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롯한 인공지능 서비스들 때문에 세계 곳곳에 이거를 인제 개발을 시키고 이게 퍼뜨리려면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짓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로 전 세계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들 자체가 전기를 빨아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그렇다 보니깐 전력망에 대한 안정, 그다음에 전원이 나갔을 때 전력이 없어져 버렸을 때 백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백업 전원 확보를 위해서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ESS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제 전기차에만 배터리를 판다. 탑재를 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배터리 저장 장치, ESS 시스템, 즉 AI와도 이 2차전지가 접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인제 이런 흐름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AI 이 데이터 센터 수요 뭐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 ESS 설치 용량이 2023년 누적이 19 기가와트였어요. 근데 2030년에 130 기가와트, 2035년에는 250 기가와트까지 이 폭증할 전망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불과 여러분들 1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10배 이상 커지는 시장이야, 이게. 10배 이상. 그 어떤 시장보다도 큰 겁니다. 그리고 이런 ESS는 주로 LFP 배터리가 쓰이고 있어요. 왜냐? 한마디로 가격이 싸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이제 2023년 기준에서 보면 글로벌 ESS 배터리의 80%가 LFP 계열일 정도로 표준처럼 지금 아주 베이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LFP 배터리 아시겠지만 어, 에너지 밀도는 약간 딸려요. 예,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근데 저렴한 비용, 뭐 위험하지 않습니다. 엄청 위험하고 막 그러진 않아 이제는 안정적인 수명, 화재 안전성 등에도 이제 장점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전기차 초창기에는 뭐 엔심 같은 이 삼원계에 밀려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 ESS 용으로 보면은 최적이래서 다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 덕분에 어떻게 보면 LFP의 레저렉션, 부활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그 트렌드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삼성, LG, SK온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도 이제는 좀 어깨를 좀 필 거라고 봐요. 여러 소재 기업들도 같이. 예. 그래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미시간 공장에 이제 시작한 것이 대표적이고 SK온도 북미에서 지금 어 LFP 양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디입니까? LNF와 손을 잡았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세대 ESS 제품 배터리 박스 2.0에 지금 LFP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 자료에 보면 뭐 아무튼 뭐 정리를 하면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은 ESS 시장의 폭발로 이어지고 이게 곧 K배터리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뭐 다른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많이들 AI 주식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제 뒷단 호재는 이런 배터리 쪽에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호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배터리의 핵심 소재의 국산화 움직임입니다. 2차전지 필수 원료가 리튬, 니켈, 흑연, 희귀광물인 코발트. 그동안 뭐 중국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들과 정부가 지금 원재료 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총력전에 어, 나서고 있죠. 지금 꾸준히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개발, 호주의 필바라였나요? 필바라 광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 오고 있고 드디어 아르헨티나 이 염호 쪽에서 여러분들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2025년에 상업 생산을 목표로 가동을 지금 했나요? 여기 뭐 나와 있는데 포스코 그룹 가동을 앞두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가동만 되면 매년 수만 톤의 리튬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 포스코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이게 최근 이제 이야기인데 아, 그 리튬 공급 자립도를 크게 높이고 예, 앞으로 참 그 좋은 그런 방향을 가져올 것 같아요. 이게 6월 내용인데 제가 요거를 한번 봤거든요. 내용 괜찮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의 위험도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예. 그리고 또 포스코가 국내에서도 2024년부터 수소나 리튬 생산 시작해갖고 리튬 정제 기술 국산화를 또 추진 중에 있는 부분. 이제까지 배터리용 고순도 수소나 리튬은 중국 등에서 많이 또 들여왔잖아요. 예. 우리 땅에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상당하다.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호재는 지금까지 말씀해 드렸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부터 LFP에 대한 LFP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고도화까지. 예.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차세대 기술 개발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 기술 혁신이야말로 미래 산업의 키입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기술력으로 손꼽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뭐 외국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2, 3년 내에 성과가 가셔야 될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전고체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지금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액체, 전해질을 쓰는데 전고체는 그 전해질,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서 불이 잘 안 나고 용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어요. 삼성 SDI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제품 샘플을 제작을 해서 고객사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알기론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 완성도가 상당한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용화 초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급 전기차들 있잖아요. 지금 뭐 보면은 이 벤츠의 EQS나 그다음에 EQG 모델 SUV, G바겐 모델이나 포르쉐의 타이칸 상위 트림 모델 이쪽에 이제 고체 배터리가 먼저 탑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추후에 이제 저 기간이 되면 생산 규모가 커지면 보급형 차량까지도 확대가 되겠죠. 삼성이 2027년 그다음에 양산해서 30년대 양산 규모 확대 이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고체 열심입니다. 지금 2030년 이전에 자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그렇게 아예 못 박았어요. 예, 못 박았고 제가 이제 봤던 그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예, 보이시죠,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도 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최근에 배터리 행사 내용인데 전고체 외에도 지금 보면은 뭐 리튬황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뭐 바이오폴라 배터리 여러 차세대 기술을 소개를 했어요. 특히 리튬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아서 드론이나 이제 항공 모빌리티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튬 메탈은 전고체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LG가 여러 이 옵션을 very 와이드하게 지금 그 연구 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어, 기술력 저변이 넓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로 SK온도 지금 R&D와 더불어서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 미국의 전고체 스타트업이 있는데 걔네들이랑 협력을 하거나 이 혼합 고체 전해질 같은 독자 솔루션을 개발하는 시기예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SK만의 강점인 빠른 상용화 능력을 살려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실용화 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로드맵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합이 돼서 또 오는 호재가 있겠죠.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환경의 호전입니다. 예, 중국의 의존도 감소입니다. 한동안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가 주춤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회복세를 조금 이제 차분히 좀 보일 것 같아요. 예, 차분히 좀 보일 것 같고,
특히 또 미국의, 유럽의, 또 인도의 이 주요 전기차 시장 성장 모멘텀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동시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그 움직임이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을 모두 보면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는 호재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원한 저점도 없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을 보셔도 그렇고 유럽 시장을 보셔도 그렇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2035년 그 내연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해서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디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단계인데 2025년이랑 2030년에 CO2 배출 규제를 한층 강화를 합니다. 네. 특히 2025년부터 유럽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평균 탄소 배출 제한이 지금 실제로 되게 엄격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EV 판매를, 처음에는 EV가 까다로워지겠죠. 주춤하겠죠. 이걸 어떻게 이거를 최대한적으로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근데 아 이후에는 EV 판매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한때 보면은 에너지 위기 등으로 전기차 생산세가 둔화가 됐는데 2024년, 25년, 26년 이제 7년, 8년 가면서 다시 판매가 급증세가 예상이 됩니다. 이미 유럽 전기차 보급률이 뭐 2030년에는 50% 이상으로 뛸 거라는 그런 그 리포트 전망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인도 시장도, 인디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예. 인도 쪽에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막 이제 막 전기차 시장들이 막 열리고 있어요. 인도 쪽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거대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EV로 이게 전환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폭발적인 어떤 성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가브먼트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2030년까지 신차 판매 100%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지금 각종 공격적인 목표가 다 나오고 인센티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보수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2030년까지 인도에서 전기차 전환이 100%는 어려워도 목표가 100%로 이 정부에서 내뱉었다는 것은 그만큼 목표가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2023년도 리포트를 보면 이미 인도 쪽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50% 이상 1년 만에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보면은 전기차, 내발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륜차, 특히 3륜 전기차 보급,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티어 1 이 자동차 기업들도 속속이 지금 인도 쪽에서 EV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 그래서 이런 거 보면 LG가 참 발빠르게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일찍이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와 7년 장기 배터리 공급 계약 맺어뒀던 거 아시죠? 예, 대단하죠. 예. 2020년도쯤이면 2018년도 이후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탈중국 공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에 대한 어떤 그 배터리 의존도를 좀 줄이자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 글로벌 EV 수요 확대 플러스 중국산 의존 감소, 이중 호재 덕분에 이제 저점을, 그러니까 좌우지간 저점을 딛고 좀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EU 환경 규제 강화, 앞으로 이런 부분들 대해서도 지금 뭐 원산지 규정 강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EU 쪽에서 무역 협정이나 자국 법령을 통해서 배터리 원재료의 출처까지 까다롭게 관리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분쟁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 사용 금지라든가, 뭐 예를 들면 특정 국가 의존도 중국처럼 이렇게 높았으면은 아, 감점 시킨다던가 그런 것들. 윤리적인 공급망, 투명한 원산지를 요구를 하는 건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이걸 지금 ESG 경영이랑 투명한 공급망 관리에 공을 예전부터 들였어요. 예,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공급망 투명성이 낮고 특정 희토류 등의 통제를 걸기도 해서 EU 입장에서, 유럽 입장에서 보면 되게 찜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런 규제를 강화를 하면 할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이 한국산 배터리 소재가 더
빛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독일, 그다음에 잉글랜드, 영국 쪽의 완성차 메이커들이 지금 중국산 소재 대신에 한국산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고 선언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BMW도 보면은 일부 모델 배터리를 원래 중국의 CATL이었는데 삼성 SDI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포르쉐에 탑재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오히려 깐깐한 규제가 유럽의 깐깐한 규제 강화는 남의 약이 우리 독이 되고 남의 독이 우리 약이 되는 그런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등의 일부 경쟁자들에겐 장벽이지만 우리에겐 오히려 훈풍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고가치 소재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이 앞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일반 뉴스에서 잘 부각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이번 싱가포르 출장에서도 뭐 미팅을 뭐 세 분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다 대화를 나눠보고 또 BYD 차량도 제가 좀 코멘트를 얻고 관계자분과 만나서 하고 실제로 또 운전을 또 해봤습니다. BYD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BYD뿐만 아니라 해외 뭐 벤츠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좀 몸담아갖고 운전도 해보고 안에 스펙도 보고 어떤 제품들을 쓰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의 예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7가지가 넘나요? 예, 미래 호재들을 좀 살펴보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남들 하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하나같이 다른 채널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내용들이었죠, 여러분들. 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어, 정리를 하면 정부에 대한 전폭 지원, 산업의 기반 탄탄해지는 것들, 규제 완화, 세제 혜택, 2차전지, 뭐 아리백,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북미, 유럽 현지화, 시장 주도하면서 무역 장벽, 대응. 그다음에 이 AI 시대의 중요한 부분이죠. ESS의 붐으로 LFP 등의 이 배터리 신규 수요가 폭발을 할 것이다. 2000지 수요처가 더 광범위해진다. 그리고 원자재 자급과 비축으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도 안전판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기술 선점으로 게임 체인저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LFP 고효율화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46파이 그 원통형 배터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전고체 등의 이런 뭐 어떤 뭐 나트륨 배터리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전고체부터 해서 이제 혁신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EV 수요 글로벌 재성장 조짐이 보이고 있고 탈중국 공급망으로 K 배터리 입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후에 이 유럽의 친환경 규제로 한국 기업에게 유리한 시장 재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퍼즐들이 맞춰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댓글로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K배터리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2, 3년 진짜 호재들은 하나 둘씩 현실화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글로벌 위상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예, 물론 이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뭐 업황 그 사이클을 받고 영향을 받고 일시적인 조정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뭐 영원한 저점은 없어요. 지금 큰 흐름을 보면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잠시 좀 쉬어가는 것 같아도 미래를 밝게 비춰주는 등불들은 이미 켜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남들이 비관론에 빠져 있었을 때 우리는 미래 호재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이 주가를 결정한다는 그런 말처럼 이렇게 탄탄한 호재들이 기다리는 산업이라면 앞으로 이제는 저점을 찍고 장기적으로 다시 우상향하겠다. 이번 우상향은 전보다는 위크니스하지 않은 약하지 않은 그런 건강한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2차전지 주주분들 그리고 이제 막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번 그 방송에 보니까 뭐 20% 수익 보고 있다 에코프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희망을 다들 희망의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질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는 뭐 제가 뭐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신저점을 기록을 하는데 저점이다 저점이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2000년지 방송을 아예 쉬어버렸고 이제는 이제 저점에 대해서 5월 27일경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V자 반등을 시작을 하는데 이 산업의 미래는 상당히 밝습니다.
이제는 이제 좀 미소를 띄우면서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오늘 본 이야기들, 앞전에 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진짜 호재고 그게 증거예요. 방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 윤철중은 우리 구독자들, 그다음에 개인 투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 특별한 정보들을 나누면서 해외, 국내 따지지 않고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드릴 것이고 또 투자에 있어서 도움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한국 많이 덥다고 들었는데 또 한국에 돌아가서도 좋은 그런 정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어요. 그쵸?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가능한 선에서 어,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